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공탄소년단 공부를 더욱 탄탄하게 공탄소년단 리더 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채택자. 자, 이 PSAT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PSAT를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 행시는 또 많이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저는 법원 행시를 처음에 하게 됐고요. 제가 PSAT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뭐 앞으로 보시게 될 테지만 뭐 야매로 푸는 기술들도 있고요. 또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고수분들 그 PSAT 강사나 아니면 뭐 이제 학원 하시는 분들처럼 화려하게 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는 좀 재밌어야지 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풀 거고요. 이 10문제 이제 한 문제당 이제 해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4분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뭐 쉬운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평균 이제 45분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겁니다. 10문제씩 끊어서 올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인트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영상까지 10분 정도 더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입법고시는 이제 2000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뭐 26회니까 1994년이나 3년도부터 아마 했겠죠. 근데 저는 아니자 1890년도죠. 20을 빼니까 1800이 아니라 1980년대죠. 그때부터 아마 이제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2010년도를 기준으로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2010년도 문제가 보니까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런 난이도가 쭉 나올진 모르겠지만 2010년도 그래도 비교적 최신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뭐 그렇게 멀지도 않는 이 입법고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언어 논리고요. 근데 놀랍게도 PSAT에서는 상판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실제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과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언어 영역부터 먼저 들어갈 건데요. 언어 논리 영역이라고 하죠. 이 수능 때 보던 이제 문제들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게 PSAT를 특히나 법원 행시를 하면서 느낀 거는 상판이 굉장히 상판에서 많이 느꼈는데 그 수능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수능 수학 문제 푸는 느낌이었어. 음. 이게 글로써 이제 이걸 풀어냈지만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언어 논리는 수능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행정고시의 PSAT보다 함정을 많이 깔아놓은 느낌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저도 이제 막 당연히 다 맞지도 못하고 저거 이제 잘하지도 못해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저는 사실 PSAT를 손에 놓은 지 벌써 몇 달이야? 3달이 넘어가지고 이거를 처음 풀었는데 3달 만에 처음 풀었는데 그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안 보이고 글이 잘 읽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첫 강의에서는 좀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풀이에서는 조금 이렇게 헤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라 혹시라도 뭐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좀 다시 듣기 아니면은 뭐 좀 천천히 말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0.75배속이나 뭐 이렇게 들으시면은 0.75가 있나 근데? 천천히 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공부를 재미있게 공탄소년단과 함께하는 언어논리 영역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2010년도 26회 입법고시고요. 첫 번째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부합일치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뭐 수능에서는 이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로다가 쭈루룩 해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2번이니까 2번도 다 비슷하고요. 부합 적절한 것은 추론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그렇게 큰 난이도가 뭐 어렵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좀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 들어오지 않는 점 좀 죄송하고요. 자, 첫 번째 스튜어트홀의 근대 국가의 개념 정의 가 이제 제목이겠죠? 개념 정의 뭘까요?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포함한 제반 정치적 법적 권리가 제대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이 억압을 받았다. 뭐 여성은 2등 시민이었다. 1등 시민 누구겠죠? 당연히 뭐 남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이 되겠죠? 근데 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첫 번째 문단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요약은 여성이 억압받고 이용당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문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단별로 요약을 조금씩 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유럽 국가에서 여성 운동은 국가적 과제에 선점되었다. 그러면 걸 딱 듣고 다음에 나올 문장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답해야 될까? 국가적 그 앞에는 그러나 반이어죠.
이 인식과는 다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왜?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왜라는 거를 설명을 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뭐 페미니즘 언론 조직하던 단체 활동, 이 부분적인 성과, 그리고 종국에는 자본의 이해관계, 시민사회 통제, 사회의 정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페미니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뭐 이 자본이 될 수도 있고 통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네. 오케이, 여러 가지가 뭐 왔다. 뭐 뒤에 이제 여성 운동의 영향력을 뭐 반감시키기는 했지만 아무튼 여러 집단이 있었다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고요. 다음 문단에서는 그렇다 해도 서양의 근대 국가에서는 여성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첫 번째 문단 뭐였죠? 여성이 이용당하고 통제당했다. 세 번째 문단 뭐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여성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답 다 나왔다. 여성 운동은 그럼 왜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집단이 분열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성 운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선지를 보면 돼요. 원래는 선지부터 보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뿌리 방법도 있는데 저는 약간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근대 국가에서 여성 지위의 점진적인 향상. 오케이. 여성 권력의 상호 견제 아니죠? 뭐라 그랬죠? 페미니즘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다원주의 집단, 그러니까 여러 집단의 뭐 공통적인 노력이었다 이 얘기였죠. 권력의 상호 견제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게 이 페미니즘이 권력입니까? 뭐 지금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때 이 스튜어트 홀의 이 시대에서는 권력이라기보다는 뭐 자본의 이해관계, 시민사회 통제, 사회주의 정당, 노동운동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권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 국제정대 패스 이런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아니 여러 집단이 그 연합해가지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 게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시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었다. 근데 보면은 마지막 문단 볼까요? 여성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시민,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 및 소비자, 국가 구문의 고용인으로서 삼중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노동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소비자, 수혜자, 그다음에 시민 이렇게 역할 자체가 확장이 된 거지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확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글쎄요 수능을 좀 많이 풀고 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일률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다라고 해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근대 국가는 성에 필요하다는 활동 영역 분리로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애초에 이것도 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의 핵심 논지는 아니죠. 네 번째, 복지국가 모델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삼중적 지위. 아까 밑에 한 거 시민, 수혜자 및 소비자 왼쪽 아래죠. 그리고 국가 부문의 고용인. 이 삼중 지위라고는 것은 페미니즘 운동만이 아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굉장히 우리의 그 주장과 일치하는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제 다섯 번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여기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성은 사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이거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동시에 논점의 탈이죠.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성이 나왔어요.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됐는데 그러면 남성의 지위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서 이 언어 논리 그 스튜어트홀의 근대 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랑은 좀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저는 이제 4번이라고 찍고 이걸 넘어갔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에서 아니 뭐 그래도 시민 운동을 이끌거나 뭔가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뭐 분열을 일으켰다며요. 이 권력의 상호주의라고 하면 상호 견제 원칙이라고 하면 서로 이제 막 약간 대립과 투쟁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대립, 그다음 싸움, 그다음에 뭐 하나 갈라먹기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보면은 페미니즘 언론과 조직화된 달지 활동을 통해 국가의 관계를 뭐 성과를 거뒀고 여기 있다 상존했던 견해차 이런 게 있네. 그죠? 요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아니 여성 지위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성 운동의 영향력을 반감시켰대요. 어. 여성 운동에 있었는데 그 잘 되고 있던 걸 그냥 약간 조진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 약간 논리적으로도 맞히긴 어렵다라고 이게 정답으로 맞추기는 내주기는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볼게요. 9분 30초, 9분 40초 정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당 4분 정도씩 잡아가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것도 부합일치죠. 이게 뭐가 핵심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핵심이고 그거를 통해서 선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삶은 정신에서 비롯되며 형체에 의지한다. 정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고갈되고 형체를 지나치게 하면 피폐해진다. 아, 뭔가 정신과 형체가 나뉜다. 그죠? 밑에 보면은 이를 통해 정신은 생명의 근본이고 뭐 형체는 생명의 도구이다. 아, 정신은 근본, 형체는 도구. 뭔가 둘이 나눴네? 음, 그러네요. 그죠? 근데 중간에 보면 정신과 형체가 분리되면 죽는다. 아, 뭔가 나뉠 수 없는 그런 거겠구나. 이 정도 감을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감이 안 오신다. 그러면은 뭐 쭉 읽어야겠지. 저는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만 딱 보고 아, 오케이. 뭔가 둘이서 뭔가 작용을 하겠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첫 1, 그다음 마지막만 딱 보고. 두 번째, 서로 잘 부축하고 지지하여. 아, 뭔가 상호 서로 돕는다는 얘기겠구나. 일반적인 견해로 우리 생각으로 근데 이렇게 풀면은 안 되지만 여기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정신은 곧 육체의 거울이다. 아니다. 육체는 곧 정신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죠. 얼굴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오케이. 둘이 뭔가 의지해야 되는 관계구나. 상호 보완적 뭐 순망치한의 관계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음. 다음 거. 음. 뭐 문자가 왔는데 잠깐만. 아무튼 다음 거. 정신의 본바탕에 대한 관계. 날카로움과 칼에 대한 관계가 같다. 뭐 칼이 날카로움을 버리면 칼이 없고 칼을 버리면 날카로움이 없다. 뭔가 둘이서 이거는 상호 우존적이라는 것과 더해서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없다라는 개념도 물론 있지만 둘이 합쳐져서 뭔가 하나를 만든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말이죠. 다를 보면 네 번째 건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도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어쨌든 이게 뭐 음양 오행의 뭐또 순리에 따라서 이제 뭐 흙이 되고 사람이 됐다가 다시 흩어졌고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봐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보고. 음. 뭐 기운이랑 형체랑 뭐 일치 뭐 거의 뭐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난 오히려 읽으면 더 헷갈릴 것 같아. 지금에서 봐서야 하는 얘기지만요. 음. 기운이 변화해서 형체가 생겼다. 다른 건가? 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라 버리고 이거 보면은 무용적인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보겠습니다. 정신은 생명의 내적이고 무용적인 심층으로서 근본, 도구, 속성이 있다. 여기 있죠? 첫 번째 정신은 생명의 근본, 형체는 생명의 도구.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오케이. 두 번째 기가 모인 것이다. 두 번째 문제 딱 보니까 기가 흩어져 죽게 된다네. 오케이. 이렇게 이건 좀 야매로 푸는 거지만, 아무튼 그 저문은 출제자분의 의도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씩 대조를 해가면서 이게 뭐가 맞냐, 뭐가 아니냐. 음.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정신과 육체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실존할 수 없다. 다 볼게요. 날카로움이 없으면 칼이 없고, 칼을 버리면 날카로움이 없다. 실존할 수 없다. 서로 뭔가 다 이제 하면 서로 도와야 된다. 아니면 상호 수망시한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없다.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고 이제 할 수 있게 서로 아니다.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관계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핀트가 어긋나긴 하는데 출제자분의 의도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그냥 대조해가면서 잘 풀어라. 네 번째, 그럼 라가 나오겠네? 정신과 육체는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뭐 기운이 변화해 형체가 생겼고, 대등한 가치네. 형체가 변화해 삶이 되면, 대등한 가치네. 어, 다 같은 거구나. 이것도 뭐 그럴 수 있겠네. 그죠? 어, 오케이 넘어가. 다섯 번째, 육체가 본바탕이라면 정신은 그 작용으로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거 어디 나온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이잖아? 아니야. 세 번째 내용이잖아. 세 번째. 날카로움이 없어. 이 1번이랑 3번이랑 그러니까 가랑 다랑 합친 거죠. 가. 정신은 근본, 형체는 도구. 정신은 육체가 본바탕. 정신은 작용. 음. 그렇습니다. 그럼 4번 정신과 이 다시 한번 보면 뭐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다 하나도 답이 다 맞네. 그런데 딱 하나 이제 문제 되는 게 있습니다. 이 4번 아까 제가 이제 모르겠다고 말을 했죠. 기운이 변화해 형체가 생겼고 형체가 변화해 삶이 생겼다. 근데 위에 내용과 이렇게 쭉 한번 쭉 이제 거쳐서 내려오면 위에는 정신과 형체는 분명히 다르지만 합쳐서 하나의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만약에 같다. 정신과의 본바탕이 같다면 그냥 칼이나 날카로움이나 하작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같으면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면 그죠? 어. 그리고 만약에 대등한 가치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같다잖아 이퀄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촛불과 초가 함께 소진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
또 조금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나요. 왜냐하면 대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건 한쪽이 사라지면 한쪽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등한 가치, 한쪽이 사라지면 한쪽이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서 정신이 사라지면 육체로 대체할 수 있다. 대등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퀄이기 때문에요. 라는 내용이랑 완전히 좀 엇나가요. 그럼 라는 뭐냐? 나도 몰라요. 난 모르겠어. 이거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왜 냈는지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정답 4번 찍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5번도 아니야. 5번도 아니라 가지고 그냥 찍고 넘어갔고요. 시간 맞췄나 모르겠네. 아, 너무 오래 걸렸다. 55분이니까 5분 안에 푸는 걸로. 자, 3번. 이거 일치부합이죠. 첫 번째. 이타심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할 수 있다. 는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 있대요. 아, 도덕적인 게 이타심이라는 거구나. 동정심과 헤아림 뭐 같은 얘기겠네. 그죠? 사회 교육에 의해서 넓어질 수 있대.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교육적 훈련을 통해서 순화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타심, 정의감 뭐 이런 것들이 다 교육에 의해서 길러진다. 하지만 인간 개인 얘기했죠. 반대. 그러면 다음 얘기는 사회 집단 그리고 인간 사회. 뭔가 개인과는 대비되는 뭔가 단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러는 것이네요. 불가능하지만 않지만 성체가 더. 아, 그렇구나. 어렵대요. 개인보다 난이도가 있대. 당연하겠지 뭐. 오케이. 그냥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오케이. 4번째. 그럼 사회 도덕이 개인의 도덕보다 못하대. 아,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오케이. 사람이 더 많잖아.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렇게 약간 저는 이렇게 꼼수로 풀고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그럼 단체랑 개인이랑 약간 대비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개인보다 사회 혹은 단체가 더 약간 좀 악의적이다라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개인과 사회를 대비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가 같이 나타나는 걸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사회랑 개인이 같이 나왔죠. 이런 게 함정이에요. 내가 이거 보면서 와, 함정 진짜 많다라고 좀 느꼈던 게, 봐봐, 개인의 이기심이잖아요. 그죠? 개인의 이기심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뭐 어쩌고저쩌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대비되는 거죠. 대비는 아니지만 사회가 더 그지 같다, 단체가 더 그지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사회적 조화, 뭔가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뭔가 사회 속에서 조화돼서 살아가는 삶. 두 번째, 관중의 흥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물뭉치를 던졌던 젊은 남자는 자신의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훗날 말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죠? 사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갑자기 관중 갑자기 미식 축구를 했는데 막 갑자기 눈뭉치가 날라가고 뭐 혼란시켰다. 게임 와 이겼다. 근데 죄송해요 나중에 자백했네. 일단 넘어갈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세 번째, 나무를 보라. 이건 아예 애초에 뭐 대비되지도 않고 뭐 사회가 나쁘다는 말도 없어요. 이건 그냥 걸르면 되겠네. 네 번째, 오케이. 수신을 하시면 개인을 개발하래. 오케이, 걸러. 5원, 인간지능의 발달. 인간지능의 발달, 사회 부정을 없앨 것이다. 사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인간지능의 발달, 개인, 이것도 함정이에요. 왜 함정인지 밑에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성의 시대에 열정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콩들어쓰는 교육의 보편화. 맞는 거 아니에요? 인센스로 발달들은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상사회가 도래합니까? 여기서는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개인들이 이타심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교육을 통해서 뭐 이타심을 개발을 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사회는 존나 어렵대. 이상사회가 도래한다고요? 교육을 통해서? 더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 그죠? 필연적으로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 같다. 여기 밑에 보면은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이룩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말에 의해서 완전히 반박됩니다. 5번도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그래서 남은 거 이제 2번 남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관중석의 흥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뭉치를 던졌던 남자. 이게 약간 약간 우리 있잖아. 민방위 가면은 약간 군복 입으면은 양아치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느꼈거든요. 그냥 이 부분 보면서 아 맞아 이거네. 어? 아 평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복 입고 딱 출근할 때는 이제 뭐 그냥 어우 완전 히 젠틀맨이야 그냥. 어우 쉣. 반갑습니다. 저 공탄소년단 뭐 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다가 군복 입으면 야 이 새끼들아 아이씨 똑바로 좀 해라 임마 조교들 말이야 이렇게 이러거든요. 저도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훗날 말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약간 상황적인 그 판단을 하긴 했는데 그나마 이게 약간 사회가 더 나쁘다는 것과 뭐 개인이 그나마 이기심이 뭐 있다라는 점을 이제 대비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불만인 게 이 교육에 대해서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안 썼거든요. 여기서 보면 뭐 교육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이번 덴버 팀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육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라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문제가 점수를 좀 출제자를 평가할 때 이런 거를 잘 구성했는지 그냥 함정으로 낸 거는 난 냈지만 이게 완결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거 저는 처음 해볼 때는 사실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번 대충 찍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로 보면서 이걸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뭔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좀 아쉽다. 조금 더 잘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뻔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냈겠죠. 몇 분이냐? 5분 정확해. 오케이. 아닌가? 다음 거 4번 넘어갈게요. 다음 거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으로 이제 20분 안에 6문제 풀어야 됩니다. 7문제 풀어야 됩니다. 학교는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학교가 차이를 이거는 그 국어의 기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이게 다른 채널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문제를 푸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문 해석을 하는 이런 장문의 문제를 해석하는 그 약간 틀에 박힌 문제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5가지였나? 4가지였나? 뭐 그랬는데 이건 이제 퀘스천 앤 앤서라는 게 있어요. 학교는 차이를 만드는가? 서포드에서 던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 국어의 기술 유튜버 분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도 한번 풀어볼게요. 학교는 차이를 만드는가? 밑에 뭐라고 지걸지걸 하는데 안 봤어요. 이거 처음 볼 때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아이씨 뭐 이거 수능 때는 이런 숫자 나오잖아. 막 4,000개 학교에 뭐 몇 명을 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실관계 묻는 거. 근데 이거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일치부합이라고 해서는 판단은 그렇게 막 하진 않았어요. 뭐 나중에 나오면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밑으로 가면 그래서 답이 뭔데? 답이 뭔데? 학교 간 여기서 그래서 이제 딱 보다 보니까 뭐 여기 그 대신 학교 효과는 오히려 매우 미약하고 뭐 가정 배경이 동료 집단의 영향이 큰데 그 중에서도 학생의 가정 배경이 제일 크다. 가정 배경이 1바고 동료 집단 2바고 학교는 뭐 별로 그렇게 미약하다. 근데 미약한 게 정도가 뭐 10%다. 10%가 미약하니까 약간 9배 정도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가 생기겠지만 아무튼 뭐 대충 그래서 9배 정도 된다라고 이제 구문을 구성했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학교와 학교 뭐 외 비중이 뭐 9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는 별로다. 가정 환경이 짜세다. 음.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학교 여기 보면 이번에 함정이 있어요. 어. 학업 성취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는 없는 거 아닌가? 0과 0.001은 다른 거니까 저는 이제 있다고 봤습니다. 0.1은 다른 거니까 0과 0.1은 다른 거니까 뭐 학교에 부정되어야 한다.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갔죠. 이런 것도 함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죄송해요. 음. 이제 3번이 이제 진짜 큰 함정인데 명문학교 진학을 위하여 딱 봐도 이거 맥모삼천지구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학업 성취 동영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 보고 딱 이거 찍고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함정에 걸린 겁니다. 왜냐? 명문학교 진학. 명문학교 진학. 그냥 학교 진학도 아니고 명문학교 진학이면은 뭐 그래 명문학교 진학이면은 뭐 가정 배경이 아닐까? 아니면 뭐 하다못해 여기 보면은 그래 가정 배경의 영향이 더 크고 뭐 동료 집단의 영향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뭐 그렇지만 가정 배경의 영향이 더 크지만 동료 집단도 있겠네. 그럼 동료 집단을 좋은 사람들 사귈 수 있는 곳은 바로 명문학교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진짜 조지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그 밑에를 딱 봐. 그럼 이제 오케이 여기 세모를 쳐놓고 한 발짝 물러나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밑에 보면은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너무 간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보고 딱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위로 쭉 올라가 보면 가정 배경이 중요하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 그럼 사회 구조는 개선은 필요한가? 어. 사회 계층과 교육, 사회 구조 자체를 비난하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회 구조를 깔려고 하는 거구나. 어.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인용을 했냐면 사회 구조를 깔려고 하는 거구나. 어. 사회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거. 아, 이거 사회 구조 얘기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교육이 뭐 사회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쓴 거 같아요. 몇 분이냐? 어이구 조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원을 찍고 넘어갔습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 배경적 그 해석이라 그래야 되나? 뭐 헌법에서는 이제 뭐 법률 합치적 해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래서 결론이 뭐냐? 뭐 퀘스천은 앤서까지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럼 이펙트까지 이제 더 붙어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문제, 그러니까 이 앤서까지가 이제 수능 문제라면 여기서는 이펙트까지 이제 붙여서 조금 더 확장시켜 아주 훌륭한 문제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이 아닌 거는 얘기를 그 여기서는 이제 학교 뭐 시설과 투자 경비 등 불평등이 학생 성취에 미친 효과는 미약하다라는 것에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 학교 명문학교 진학이 사실 명문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쓰레기 학교에 있더라도 쓰레기 학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명문학교가 아닌 일반적인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 환경이나 사회 구조가 이제 제대로 바뀐다면 아이들의 교육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답까지 약간 확장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냥 풀면서 아 오케이 이것도 말이 되긴 하지만 마지막 게 더 말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결론에서 어차피 이거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4번을 찍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5번 갈게요. 그럼 5번 틀렸어요.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왜 틀렸냐? 존나 대충 봤거든. 그냥 아 이거 욕해서 죄송해요. 근데 원래 이 공부는 욕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일 하다가 안 되면 욕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안 되면 욕하고 때로는 진짜 막 화내야 돼요. 아니 씨 이깟 문제가 왜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는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이 새끼는 꼭 이기겠다. 이런 마인드로 조져야지. 다음부터 이게 한 번 질 수는 있어. 그래 한 번은 질 수 있는데 전투에서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뭔 개소리인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이 말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전투에선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선 질 수 없어요.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게 똑같은 실수 안 하려고 이거를 잘 곱씹고 갔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그냥 아 밑으로 따옴표가 겁나 많네. 뭔가 그리고 꺽쇠도 있네. 뭐 구전에서 기록으로 구전과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오케이 구전과 기록 뭐 그래서 구전이 좋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기록이 좋다는 거야. 구전에서 기록을 하니까 기록이 더 좋은 게 아닐까? 발전된 게 아닐까? 음. 밑에 그래서 마지막을 딱 봤어요. 오케이. 근데 내부의 변화는 뭐 구전 문화의 특성에 의존하기도 했고 구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고 기록보다는 구전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 결론적으로는 구전이 낫구나. 뭐 어차피 기록도 있지만 구전 의존적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냥 문제를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보고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딱 오다 보니까 그딴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끼케야 그냥 기억? 뭐 구전 문화적 특성을 유지했다. 뭐 오케이. 그럴 수 있겠죠. 기억? 오케이. 디귿. 엘리트층 뭐 기억술과 필기술 있는지도 몰랐어.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뭐 어쨌든 구정문화에서 기록문화의 변이를 완성시켰다. 아니죠? 일단 X. 기억이 동그라미니까 아 기억 중에서 뭐가 남을까? 기억과 기억 니은 기억 디귿이 남는데 디귿은 아니었으니까 기억과 기억 니은 둘 중에 하나겠다. 니은 딱 봤어요. 기록 생산의 변수들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아니 씨발 나 안 보고 왔는데 뭐지? 위로 딱 올라가 보니까 상수라는 게 있네? 오케이 기록 보존의 상수 그럼 뭘까요? 읽지도 않았어요.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4번에서 아까 조지고 왔으니까 3, 4번을 연이어 이게 좀 조지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는데 근데 여기 딱 밑에 보니까 상징적이라는 거에 따옴표가 딱 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기록 생산 상수는 상징적 요인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구전 커뮤니케이션 보충하니까 아 오케이 제식이나 장식 같은 비문자적 용도가 바로 상수겠거니. 그래서 보자. 지배자의 통치에 따른 필요 맞나? 그러네. 왜? 기록 제식이나 뭐 위인을 가리기 위한 기억 용감하다 거룩하다 그냥 저거 주문 같은 것들도 보면 돼. 그래 풀었다. 야 나 이거 1분 만에 풀었다. 개꿀이다. 3번 찍고 넘어갔습니다. 결론은 개박살 났죠.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라고 이거 난 이게 함정 같아.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상 그리고 상 이렇게 합쳐지니까 또 오히려 잘 보이더라고. 너무 잘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 상수들도 유지된다. 통치상의 필요라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상수들을 추출했지만 음, 비효용적인 변수들도 추가되어야 한다. 현실적 필요와 효용만으로는 효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효용론적 관점이 상수라면 효용론적 관점이 아닌 것은 상징적 요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변수들이겠죠. 당연히 상수들이 아닌 것이니까 변수겠죠. 상징적 그러니까 효용이 아닌 효용 이퀄 상수가 아닌 것이니까 바로 상징적이. 그러면은 이제 지배자의 변수들은 지배자의 뭐 통치에 따른 필요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왜냐면 위에 올라가서 보시겠지만 통치상의 필요는 효용론적 관점이다. 효용론적 관점이 상수다. 그래서 상수가 결론적으로 지배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따옴표 보고 상상 오케이 넌 뒤졌다 1번 찍고 그냥 패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 갈게요. 출현할 수 있는 거 아편전쟁으로부터 약 100년 청조 붕괴도 약 40년이. 이거는 저는 약간 감각으로 맞췄는데 1949년 11월 1일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 뭐 아편전쟁과 새로운 국가라니까 뭐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 오케이. 장제스 버이스 마오쩌둥 어느 게 나올까요? 뭐 마오쩌둥 나왔네. 오케이. 중국 설립 국가 체제는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저는 방향을 딱 예상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겠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중국이 뭐 당연히 국공내전이 있어가지고 아직 뭐 완전히 그 뭐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그리겠거니 예상을 했고 그게 정말 보기 좋게 들이맞았어요. 보니까 뭐 전국 인민 대회를 설치할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뭐 아직 시전되지 않았다. 뭔가 불안하죠? 대신하는 기관이래요. 정협이 그죠? 밑에는 뭐 정식 대회 뭐 어쩌고 헌법도 제정이 안 됐대. 뭔가 불안하죠? 뭔가 이거 왜 이래 이거. 정권의 공산당이 원래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좌파 중간각 뭔가 불안하다. 공산당 대표는 16명 불과라는 말까지 강조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영어 푸는 난 영어 푸는 줄 알았어 이거 보고. especially 아니면은 뭐 불과 nonetheless 아니 그럼에도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불과 뭐냐? 아무튼 뭐 말이 나오겠지. 아무튼 영어를 논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지고 아무튼 숫자는 뭐 혁명이와 민주동맹과 같았다. 비공산이 뭐 이렇게 있고 50% 전후를 차지했다.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불안하다고 느낄 만한 이게 있는 거야. 첫 번째, 건국 당시 정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불안하다. 공산주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저는 니은은 그냥 오케이. 내가 아까 이 실패를 만나겠다라기보다는 오케이. 5번에서도 개나이스하게 풀었으니까 6번도 오케이. 딱딱딱. 오케이. 그 중에서도 미음이 뭔가 공통이 되고 리을이 공통이 되네. 오케이. 이거는 미음과 리을 먼저 보면 임시적이고 장정적. 오케이. 미음. 미음 오케이니까 오케이.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다. 리을만 맞으면 되겠네요. 통일전선의 성격이 강했다. 왜냐면 33제 공자중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3분의 1씩 차지했으니까 합쳐졌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국공내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오케이. 국공내전까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약간 좀 탄압보다는 약간 조화를 생각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걸 찍고 넘어갔습니다. 디귿은 뭐 사실 조금 눈에 걸리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디귿이 완벽하게 이제 니은이나 미음이랑 같이 약간 니은이랑 약간 좀 많이 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잘 맞췄고요. 5번. 7번 볼게요. 맞나 근데 5번 정답? 모르겠다. 7번. 논리실증주의자의 입장에 따를 때 뭐 어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것도 되게 약간 좀 야매로 풀었는데요. 야매라기보다는 뭐 그렇죠. 제대로 풀었지만 약간 좀 편안하게 보고 넘어갔는데 그냥 그렸어요. 이거는 글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논리실증 뭐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부터 딱 그려야겠다 이거. 해가지고 트리 모양으로 그렸어요. 그냥 그 옆쪽 트리가 옆으로 이렇게 누운 모양. 트리가
옆으로 이렇게 누운 모양이 뭐냐면 몰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렸어요. 그냥 약간 응? 뭐 확률에 따른 뭐 이렇게 뭐 하듯이 뭐 뭐라 그러지? 행정학에서 뭐라 하던데? 아무튼 까먹었어. 큰일 났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종류의 진술에는 각각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두 가지 진술이 먼저 봐야겠죠. 첫 번째는 경험적인 관찰, 두 번째는 지성적인 과정. 경험과 지성은 반대되는 내용이겠네요. 왜냐면 경험은 했던 거고 지성은 아니겠죠. 아니니까 반대가 되겠죠. 두 가지가 유의미한 진술을 이룬다. 음, 음. 뭐 경험되거나 아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험되거나 아는 거. 오케이. 뭐 관념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 얘기겠네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경험 보자. 경험은 먼저 후험적이다. 당연하고 두 번째 참이지만 거짓이 될 수 있고 거짓이면 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연적이다. 이거는 사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관찰 이게 가변적이다 라는 거네요. 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세 번째 참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유익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했어요. 뭔가 진리 그러니까 이게 딱 진리가 아니네. 그죠? 진리라고 뭔가 딱 박힐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관찰 경험적인 것이네요. 그죠? 두 번째는 지식이죠. 논리학적 진술 또는 선험적 음, 그리고 필연적 분석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음, 이것만 보고도 나는 그냥 오케이 완전 반대겠구나. 어, 이거는 뭐 경험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고 필연적 그냥 답이 정해져 있고 독립 분석적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겠구나. 그죠?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겠구나. 정의를 그러니까 정의상 참 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걸 뭐라 그러지? 정의라는 말을 대체할 만한 뭔가 말이 떠오르지 않는데 뭔가 A는 B다라고 이제 약간 정원 관계에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물은 섬씨 70도에서 끊는다라는 진술은 유의미하다. 경험했나? 아니죠. 지식이겠죠. 유의미하죠. 지식이니까. 사각형은 다섯 면을 가진다. 이것은 틀린 지문이지만 유의미한 진술이에요. 왜냐면 참고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 그러죠? 그 이 논리 아니 뭐라 그러냐 이거. 유의미한 진술. 맞아. 그렇기 때문이죠. 뭔가 참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유의미한 진술. 둘에 둘을 더하면 되시다. 이것도 지식적인 거고. 그냥 첫 번째 경험적인 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유의미하다. 참거짓을 이건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아니 X 과감하게 지우고 넘어가고요. 미음도 무의미하다니까 두 개 지우니까 답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기역 디귿 미음. 이거는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래서 풀고 바로 여기로 넘어오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자 8번 다시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라는 점을 있으면 점을 써주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심화적으로 약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용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런데 어쩐지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선비들이 학식을 개인적인 옛날에 옛날에도 약간 지금 수능 대란처럼 의대에 그런 게 있었구나. 유람아도 왔다 가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나태하게 흩어집니다. 뭔가 약간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네? 과거에 합격해 벼슬과 복록을 구하는 것뿐. 근데 원래 그렇지 않나? 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쭉 내려가 보니까 음.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구나. 뭔가 이게 학문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그냥 벼슬길 합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의 저자의 내용이겠죠. 음. 그리고 이거는 학생 책임이다. 박사들의 이게 교수들의 책임 아니다. 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나와 보겠습니다. 선비가 조급히 서두를 것은 아니나 벼슬길에 들어가는 통교이다. 음. 뭐 통교이다. 이거는 뭐 통과 의례라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 통로 뭐 이런 얘기겠죠. 음. 뭐 그리고 득실 때문에 그 지키는 지조를 일어서면 안 되며 항상 자신을 바로 세우고 도량감민금에게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건가요? 그냥 뭐 오케이. 음.
그러니까 진실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밑에 보면은 어, 뭐 과거 공부에도 일상과 좀 어우러져야 된다. 뭐 지행합의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득실로서 생각이 움직여짐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 뭔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배격하는 그런 태도가 있네요. 황금만능주의. 옛날에도 똑같았네. 요새는 뭐 하여튼 그래서 기획 보면은 가면하는 과거 합격의 수사관으로 전락하는 것. 그러니까 학문적인 목표가 아니라 뭐 이제 시행하빌이 아니라 이제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뭐 틀리진 않은 문장입니다. 그죠? 왜냐면 음, 시행하빌 뭐라 어 학문이고 과거 공부고 다 성취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과거 공부를 하게 되면 어차피 행을 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실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실체적인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은 뭐 이렇게 또 확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분위기상 맞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는 과거제 폐지를 주장한다. 뭐 절대 아니고요. 애초에 있는 단어도 아니죠. 니은이랑도 아예 배척이 되니까 니은은 다 지우고 기억 리을 기억 디귿 리을인데 리을 볼게요. 도학 공부와 과거 공부는 조화될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여기 보면은 일상 뭐 어디 갔어? 과거 공부도 일상사의 한 가지이니 실제 공부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이걸 보면서 오케이. 기억 리을은 맞다. 디귿 볼게요. 제 1의 임무는 과거 공부이다. 아니죠? 어, 과거 공부도 맞기는 한 일상사의 한 일이지만 도리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도의 뜻을 두어 도리에 따르지 않음이 없다면 이런 걸 보면은 바로 디귿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찍고 되게 빠르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 괜찮나? 40분? 41분? 50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9번 가봐야 그 중에서 보기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가에 대해서는 요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 계속 이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 8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이런 내용이었다면 가는 음, 자유국가 뭐 정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유 가 바의 글 중에서 보기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이네요. 음.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뭐 나, 다 이렇게 순서를 먼저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무슨 주장을 하는지 보기의 주장을 먼저 파악을 한 뒤에 가 바에다가 그것을 때려 맞추는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민의 정체성, 더 낫게는 인민 복수에 가능한 정체성들 얘기를 하니까 뭔가 단일적인 게 아니네요. 그죠? 이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정체성들이 표출이 돼야 되네. 해야 되네요. 그죠? 뭔가 단일적인 것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죠? 완전히 구성된 이민. 여기 딱 보면 이게 하나로 결합된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뉘앙스가 이제 보이세요? 그들의 지배 똑같은 이념을 계속 설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배에게는 인민의 규정에 대한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그렇죠. 정체성의 구성에 대한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정체성은 완전히 구성될 수는 없다. 완전하다는 거랑 그다음에 뭐 복수랑 이제 약간 반대 개념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보이듯이 복수에 경쟁적인 정체성이 있다. 뭐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을 뭐 구성적 간극 그러니까 아무튼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완벽한 정체성이라는 거는 허상에 불과하다. 뭐 합리적 합의든 아니 간극을 메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벌어지고 다수의 의견이 표출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뭐 표출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뭐 그것을 뭐, 뭐 해결해가는 과정이 아닌 그 갈등이 그냥 나오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보기의 입장이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행정학에서 보면 다원주의의 입장이긴 한데 뭐 그것까지 배경 지식이 완전치 않더라도 아무튼 뭔가 단일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단일적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복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당은 정부 행정에 대한 유용한 건재 정치이며 자유 정신을 살려놓는 일을 한다. 사실 수도 있다. 뭐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뭐 아무튼 인민적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뭐 유용한 견제 장치라고 했죠. 근데 고치되어야 할 정신이 아니라 왜? 과잉의 위험이 있으며 너무 정부를 억압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나봐. 여론의 힘에 의해서 과잉의 위험을 완화하고 누그러뜨려야 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된다. 아무튼 그러니까 정당 또한 너무 과하게 정부를 견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그냥 근데 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답일 수도 있겠네. 왜냐면 보기의 주장과 거리가 뭐 멀지 않을 수도 아니 아니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아무튼 뭐 보기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인데 뭐 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나쁜 것들을 이렇게 정부를 너무 까고 과도하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보면 이것마저도 그거거든요. 견제거든요. 자, 여기는 정당은 정부를 견제하죠. 근데 여론은 이 과잉된 이 정당을 누그러뜨리는 또 하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완전한 삼각관계는 아니지만 그 견제가 서로 어우러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뭐라 그럴까 경쟁의 영역 아니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튼 단일은 아니다. 일단 가는 그래서 단일은 아니다. 보기의 주장과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이거 가는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가를 그리고 지우다 보니까 뭐 이거 얼마 안 남아. 그럼 나는 볼 필요가 없네. 그죠? 나는 볼 필요가 없네. 봐도 볼 필요가 없네. 그럼 다랑 마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구나. 오케이. 음. 자, 다부터 보겠습니다. 음. 다. 우리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유신헌법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맞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런 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밑으로 지난날처럼 자유를 빙자한 무질서와 민주를 빙자한 그 비능률이라고 규정을 했어. 아니 이런 경쟁 영역을 개방된 채로 남겨둬야 되고 투쟁과 분리될 수 없고 그다음 뭔가 경쟁적인 정체성이라고 해야 복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왜 비능률이라고 하지? 뭐 이해는 안 가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비능률을 허용하겠다고 용납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로 단일로 뭉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딱 봐도 그죠? 어. 아 단일적으로 뭉치겠다. 진정으로 국가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렇죠. 국론을 분열시켜도 안 돼. 이건 뭐죠? 지금 국론을 분열시켜야 돼. 경쟁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이 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봉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다. 이 간극이 먼 다밖에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를 왜냐면 이거 기억을 지웠으니까. 나랑 다가 같이 있는 4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발에 대한 얘기거든요. 발해 고고가 발해 국경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서로 뭐 여러 증거를 제공한다. 만약에 이거 9번 여러 가지 뭐 선지에 대한 해설이 궁금하시면은 퀘스천 주시면은 이거에 대한 추가 해설 제공하겠습니다. 쇼츠 같은 걸로 구성해서요. 얼마 안 걸리거든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가를 가보겠습니다. 발해 고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증거 있다. 발에 대한 뭐 규명이 있겠구나. 발의 경계가 멀지 않겠다. 근거는 고고학적 유물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명한 중국의 역사학자 김육불의 연구에 근거한 자료를 하지만으로 반박하는 것이 바로 이 유물이네요. 그죠? 그게 이제 청동기 부절이라고 하네. 오케이. 그럼 유물이 나오는 데까지가 경계라고 하겠구나, 가에서는. 그렇죠? 근데 정답을 이 문제를 보니까 이 새끼는 쓸모가 없어요. 나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거래. 진짜 생쇼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이 가의 내용이 필요한 게 밑에서 나옵니다. 왜 필요한지가 이 선지에서 나오거든요. 보기에서. 근데 이제 나를 좀 볼게요. 문제는 뭐 아무튼 뭐 이게 그래서 뭐 여기 뭐 줬다는데 당의 사신으로 가서 당해로부터 직책을 하사했던 것으로 본다. 말가래 장수였다. 섬리계는 발해 장군이 아니라 말가래 장수였네요. 그럼 발해랑 말가래랑 다른 건가? 그렇죠. 토착세력이 뭐 러시아 학계네요. 근데 얘기를 보니까 뭐 아무튼 원주민의 비중을 좀 더 강조하는 연구 풍토네요. 말갈이 발해의 주체라고 보네요. 하지만 발해는 이 말갈이 주체다. 사실 발해가 아니고 말해다 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아니거든 아니거든 말갈 쪽에 장수 발해 있을 수 있거든. 왜냐 말갈족들을 복속시켰으니까요. 말갈족들을 복속시킨 거는 말갈족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가능성이 그리고 매우 크기 때문에 말갈족들을 복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두 번째, 중국의 관제들을 받아들였다. 중국의 직책, 장군의 직책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나라에서 화사한 게 아니고 당의 문물을 전파받은 발해에서 그거를 다시 말갈의 장수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로 하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해석이 됐는데, 여기서 시간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앉아있을 용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이 안 돼요. 저도 한 몇 번 보고 나서 이거 좀 깨달아서. 발해 공성이나 성제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기법을 많이 받아들였으며, 뭐 아무튼 당나라의 것들이 사용됐고, 발해의 형지, 발해에 대적하는 말갈계통 독자적인 뜻이 되는데 무리다. 오케이. 발해는 역사 기록에는 분명히 발해가 연해주의 전지역과 흑룡관 근처까지 영토로 삼아 있다고, 연해주와 흑룡관 근처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말갈이 원래 있어야 독립나라라고 이제 가는 주장을 했는데, 아니다. 그 독립나라? 사실 발해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거는 바로 이제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당나라부터 수입해서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궁성이나 성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한문도 사용됐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제 뭐 역사적인 문물만이 아니라 뭐 정치 체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뭐 기풍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문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보기를 봅니다. 고구려 개통의 나를 견해를 뒷받침하는 거, 그러니까 꼭 여기 나와 있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뒷받침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발해 전체 구성원으로 고구려 개통 상층부의 사람이 대부분은 말갈족이었다. 발해가 말갈족의 포섭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케이, 맞겠네. 나겠네. 가는 독립이라고 봤는데 아니네. 당나라로부터 직접 직책을 하다 받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는 내용이 바로 나의 내용이고요. 그게 기억이죠. 기억 오케이. 근데 너무 아쉽다, 그죠? 기억을 볼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니은도 보겠습니다. 이왕 본 김에. 발해 국경에 대한 기록은 당시 적대국이었던 중국의 기록이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는 곤란하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발해 국경에 대한 기록은 가에 나오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발해 동북쪽 경계를 아무르강 김육불의 연구는 아무르강 하류까지를 봤는데, 어, 근데 가에서는 이 사람의 내용을 반박을 하고 있네?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니다. 길다. 역사 발해가 연해주의 전지역과 형용가까지 영토라네? 가 김육부를 까는 가를 까는 나. 그러니까 그러면 적은 나니 동맹이니까 나와 김육불은 동맹입니다. 적대국이었던 중국의 기록인 김육불의 기록은 전적인 신뢰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니은을 그럼 지우면 답은 이거밖에 안 남아요. 기억디귿을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가를 안 보고 오신 분들까지 이거를 문제를 유심히 보고 가를 안 보고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능에서 있는 건 인정한나? 오케이. 거대한 제국으로 나아가는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국 문화와 사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물론 여기도 이제 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아까 당에서 이거 뭐 장군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가 아닌데? 우리가 당나라부터 받아서 그거 다시 준 거거든?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냥 디귿은 볼 필요가 없는 선지가 돼서 디귿이 맞다고 하고 니은은 틀리다고 하면서 이제 확정이 3번으로 되는 건데, 왜냐면 니은이 틀리고 디귿이 맞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걸 보지 않더라도 밑에 보면은 뭐 장군의 직책도 중국 관제들을 받아들였고 당나라의 기법을 많이 받아들였으며, 무덤 발굴 유물이죠. 근데 한문도 널리 사용되었다. 문물이 꼭 유물만은 아니네. 그럼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장군의 직책 관제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 제도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다. 나만 보고도 이게 파악이 되는 거죠. 디귿이 그럼 맞네. 오케이. 니은은 모르겠다. 가를 안 보면 모르기 때문에 니은은 잘 모르겠네. 오케이. 그럼 리를 볼게요.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토기와 같은 기축문화 유물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리을도 맞겠네. 그래서 이거 가를 보든 안 보든 정답은 3번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공짜 점수거든요. 근데 조금 저는 이제 매끄럽게 이걸 해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나만 보고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부절이 뭔지 몰라도 되고, 뭐 여기 뭐 어디였어? 뭐 뭐 자효위 장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도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까지 이렇게 좀 해설을 해봤는데요. 이 10번 문제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말이 좀 트여가지고 매끄럽게 좀 해석이 됐고, 첫 번째 문제는 좀 버벅이는 점이 있었는데, 내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 11번 문제도 똑같이 버벅일 거고요. 20번 문제는 아주 물처럼 흘러가면서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 15년 정도 2015 언어논리 가형 정도 보면은 뭐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